자, 수능 완성 2강 화법과 작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모의 면접 상황입니다.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35번에 1번 면접과 1과 면접관 2는 모두 지원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 면접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들이 여러분들 되게 막 무섭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따뜻하게 여러분들 긴장 풀어주면서 면접 시작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세요라던가 많이 떨리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물음에 답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자, 이 학생이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줬죠. 학교생활 충실도라던가 아니면 저 니은의 뭐 비교과 활동과 연계성 같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대답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38번에 1번. 기업과 관련해서 시간 약속과 규율을 잘 지킨다는 점을 통해 학교 생활의 성실성을 밝히고 친구들과 편안히 소통한 리더십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더 활동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야겠다. 자, 지원자 아이디어 답변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죠. 뭐 용어 대응 관계 좋고요. 내용 크게 틀린 거 없으니까 잘 대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이어지는 요런 면접 상황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 면접장에 갈 수 있잖아요. 자, 요런 느낌으로 면접이 진행된다는 거 쭉 이해하시면서 자, 35번에 3번 스택지 보겠습니다. 지원자는 면접관이 질문한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열하며 대답하고 있다. 자, 주변 생태 탐방을 갔어요. 줍깅 봉사했어요. 강변 환경 관찰 활동했어요. 책 읽고 독서 기록 작성했고 철새 탐조 활동했어요처럼 자기가 동아리 활동 중 했던 일을 쭉 나열하는 대답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에 4번 면접관 2가 지원자 동아리 활동이 전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제공을 요청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 알겠고 그게 우리 도시공학과 무슨 관련인지 한번 말해 보겠어요? 라는 요것이 이제 35번에 4번 질문의 의도입니다. 자, 학생이 또 대답을 이런 식으로 매우 잘했지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면접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답변 전략, 비교과 활동과 전공과의 연계성을 좀 밝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자의 대답 중에 자, 찾았습니까? 가장 안전한 동선을 확보하려면 동시 신호가 효과적이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라는 거. 자, 38번에 2번 볼까요? 니은과 관련해 비교과 자율 심화 발표를 통해 도시의 교통과 관련해서 신호등 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이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동시 신호가 효과적이다. 자, 문제점은 쌤 형광펜이 너무 길어서 긋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되겠죠? 자, 그래 38번에 2번도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그 답변 전략을 잘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번에 2번 면접관 1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 지원자의 지식이 부족한 걸 지적한다? 실제 면접상에서 이렇게까지 면접관이 지원자를 타박하진 않습니다. 자, 요런 질문은 있죠. 여러 활동을 볼 때 지원자의 적성은 우리 과보단 교통공학과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지식의 부족을 지적한 게 아니라 학과 관련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지적한 것도 아니죠. 그냥 의문을 제기한 거죠. 자, 35번에 2번은 면접관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35번에 5번. 이렇게 우리가 면접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면접관의 질문에 당황할 때가 있죠. 하지만, 자, 이 학생 어떻게 했나요? 약간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이라고 해가지고, 당황했음에도 자신이 해당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저 원래는 교통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공학 관련된 공부하다 보니까, 자, 도시 시스템 전체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에 3번. 자,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내가 좀 밝혀야겠다라고 해서 디귿과 관련하여 공학, 도시공학과에 수강한 여러 강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내가 좀 언급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공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공부하고라고 했을 뿐 내가 여러 강좌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에 리을 조건, 나의 학업 능력을 밝히기 위해서 기초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 자, 도시공학을 전공하기 위한 기초 과목 열심히 공부했고요. 해당 분야 관련 독서 많이 해왔어요. 라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 38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36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지원자가 이제 마지막 면접관 질문, 학생이 생각한 바람직한 생태조치를 학업 계획과 연관지어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들어요. 근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자, 용어와 관련된 사례에 담긴 특성을 설명해야 하고요. 그 다음, 학업 계획과 관련 지을 때, 대학생이 돼서 공부하고 싶은 내용까지 제시하면 더 좋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죠. 용어와 관련된 사례, 특성 제시해야 되고, 대학생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까지 제시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 조건에 모두 맞는 거는 5번 되겠죠? 자, 36번의 1번은 용어와 관련된 사례,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같이라는 데서만 확인되고, 대학생이 되고 싶은 내용,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없습니다. 5번하고 비교하면 명확해지는데요. 자, 똑같이 외국의 도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란 도시를 제시한 건 똑같은데 5번은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방법을 내가 이 학과에서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조건까지 모두 잘 맞춰줬습니다. 쌤이 지금 1번과 5번만 비교한 이유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두 조건 중에 어떤 것도 맞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1번하고 5번인데 그중에 5번이 더 적절합니다. 38번에 5번 스택지가 남아 있었군요. 자, 마지막 미음. 현대사회 변화 관련해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 걸 좀 밝혀야겠어 라고 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보고 인공지능 활용한 방법을 고민해보자 라는 게 지원자의 요 마지막 답변이죠. 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요런 면접 상황을 보고서 학생들이 이제 반응고인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학생 1은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지원자 활동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 여기 있죠? 아유, 구체적으로 마침없이 답변 잘했어. 라는 거는 긍정적 평가죠. 그다음 지원자의 활동 내용과 전공과 연관성에 대해 학생 1과 2가 모두 긍정적으로 잘 평가했다. 여기 보면 지원자가 전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구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전공과 연관성, 긍정적 평가 모두 좋고요. 자, 그 다음 37번에 5번 학생 1과 학생 3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면접에서 지원자가 개선할 점을 이야기한다 했는데 일단 학생 3 무시하고 학생 1에서 이미 틀렸죠? 개선할 점이 없어요. 면접을 위해 그동안 활동 내용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라는 건 이 학생이 잘한 부분이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했어야 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37번에 5번이 답인 거 학생 1에서 금방 밝혀지죠? 자, 37번에 2번 학생이는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지원자가 해당 분야의 전공과 관련된 학업적 역량을 지녔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이 부분이죠. 이 친구가 관련 분야를 전공할 수 있는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37번에 4번 활동 내용과의 연관성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37번에 3 학생 3은 지원자의 답변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여기 아까 저기 순간적으로 교수의 질문에 당황한 장면 있잖아요. 머뭇거리는 점은 좀 감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적절하게 대응한 침착성도 가지고 있다에 대한 긍정적 평가했습니다. 자, 37번의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세트 39번부터 4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도서관 행사 안내문을 읽고서 이 행사 관련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라고 하네요. 자, 39번 문제부터 해볼까요? 가에서 제시한 제목과 관련된 주요 용어인 인류세의 의미가 일단 있는가? 자, 여기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라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 39번에 1번 지구 곳곳에 인류세 흔적을 수집한 제작자라고 하는 초대 손님에 대한 정보가 제시돼 있다. 자, 여기 있죠?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구냐? 저 인류세 흔적을 직접 수집한 제작자다라는 정보 제시한 거 너무 쉽죠? 자, 또 쭉쭉쭉쭉 내려가서 자,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대요. 선착순 80명. 자, 우선 가에선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되죠? 이 행사가 선착순 모집이었구나. 그 다음, 자, 39번에 4번. 가에서 진행 방식 중 하나로 계획된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과 얽힌 이야기가 있을 거다라는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 여기 있고요. 자, 39번은 뭐 크게 걸러지는 게 없네요. 아마 나에서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 볼까요? 자, 이제 아까 가를 바탕으로, 자, 나의 이제 대화 상황에서 제작자의 행적에 대해서는 사회자의 설명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자, 사회자의 말 중에 바로 이 부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인류세의 흔적을 수집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고 요게 행적, 행적이란 건 움직인 자취 또는 한 일이나 업적 이런 뜻으로 지금 사전 팝업 보이죠? 자, 그럼 39번에 1번 맞고요. 자, 그다음 39번에 2번 참가자를 선착순에 모집한 이유가 있는데 학생들의 관심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자, 바로 이 부분이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서 선착순을 끊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잠깐 40번에 1번 좀 풀고 가겠습니다. 기억 밑줄이 여기 보이니까요. 자,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관련된 사회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자신의 소감을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하겠다. 자, 비유적 표현 있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지구가 겪는 아픔, 아마 환경오염이나 뭐 이런 거를 지구가 아픔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거죠. 자, 의인법은 비유적 표현의 하나니까 적절합니다. 그 다음 39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39번에 3번. 자, 제목과 관련된 용어의 인류세의 의미를 나에서 제목의 뜻에 대한 제작자의 설명으로 풀어주고 있다. 자,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렇게 사회자가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1번 문제 자료 활용 문제 좀 먼저 풀어보고 갈까요? 자, 여기 화면을 가리키며라고 해서 이제 자료가 제시됐는데, 자, 좀 자료 편집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작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됩니다. 자, 자료 2를 A 장면에 제시하는데, 이 자료가 2가 뭔가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 환경 지표 위험도 수준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그런 자료죠. 자, 그래서 지구 환경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야 됨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 있네요. 사용자인 인류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41번에 4번. 자, 자료 2를 나는 B에다가 제시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자, B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은, 자, 플라스틱 사용용품 증가가 토양 오염의 주범이다라는 요 내용. 자,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2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 자료 B까지 안 가도 일단 자료 2가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요러면서 이제 좀 적절하지 않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A에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1은 빼놓고 2만 보겠습니다. 자, 2를 제시한 이유가 뭐냐? 지구 환경 지표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끼침을 제시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자, 요 자료에도 특별히 경제적인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요 설명 부분에서도 이 경제와 관련된 얘기가 없죠. 그래서 뭐 자료 1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2만 갖고도 아, 이건 적절하지 않구나. 우리가 또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거의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니은 밑줄. 답변의 내용과에 사용된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질문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은유가 뭔가요? A는 B다 형태의 이런 표현이죠. 자, 그래서 지구를 대여한 사용자, 요게 이제 인간을 비유한 것일 테고, 그 다음에 뒷정리를 한다는 게 이 환경을 지키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런 말씀이시지요? 라는 질문까지 했으니까 40번의 2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자, 39번에 4번. 가에서 진행 방식 중 하나로 계획한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나에서 제작 중 경각심을 느낀 순간을 언급하고 있다. 자, 위에 질문해 보면은, 경각심을 느낀 데가 언젠가요? 라고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죠. 플라스틱이 남극 눈 속에 발견됐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경각심을 느낀 순간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B화면이 이제 자료 1이죠.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앞으로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자료 1 제목 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추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료 1은 A에 제시하면 안 되죠? B에 제시해야죠. 자, 이후의 설명은 적절하고요. 자, A를 B로 고치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자료 1을 B에 제시하여는 맞는데,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극지방을 정화하는 방법이란 언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플라스틱 관련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1번에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번에 39번에 5번 한번 해볼까요?
자, 가에서 행사의 진행 방식 중 하나로 특별 퀴즈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에서 즉석 질문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우리가 퀴즈와 질문은 다른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 39번에 5번은 계획엔 있었는데 실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학생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39번에 5번 질문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딕은 밑줄 그대로 이어지죠? 자, 대화의 흐름을 전환하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작가 이야기 듣다 방청객의 질문으로 흐름이 전환됐죠? 그 다음에 진행 보조자에게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니까 40번에 3번 적절합니다. 자, 40번의 답이 4번이겠네요? 자, 향후 계획을 현재 대화 주제와 연관지어 설명하면서 그 계획을 실행할 때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쌤이 써놨죠? 더 많은 분이 연관성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아, 이거 좀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양해라는 뜻, 사정을 좀 헤아리고 받아들여 주세요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말 그대로예요. 그냥 연관성을 니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답은 찾았는데요. 남은 선지들. 자, 40번에 5번 미음. 다큐멘터리 도서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설명한다. 다 이거죠. 제 진로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라는 거요. 그 다음. 자신의 관심을 확장해 해당 분야에 진출하기에 필요한 준비가 뭔지 조언한다. 자, 내가 어떤 준비를 좀 할까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질문을 던졌으니까 맞네요. 자, 자료 41번의 5번 선지, 자료 1과 2를 모두 A에 제시한다. 이 선택지가 왜 뜬금없이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구 환경의 지표를 낮춘다라는 건 자료 2에 나타나는 자료가 아니죠. 그냥 옮겨서 설명해 볼까요? 자, 자료 1에다가 제시한다는 거는 자, 여기다가 제시하겠다는 뜻인데요. A라는 거. 근데 자료 1은 지구 환경의 지표의 위험성을 낮추는 자료를 경제적 안정. 아, 아까 위에서 했었군요. 쌤이 편집하면서 문장을 안 뺐던 거군요. 자, 이거 위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해줘도 되죠?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트의 이제 4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감상문을 쓴 거예요. 이 학생이. 자, 감상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가에 제시한 참가자 신청 방법, 나에 언급한 신청 마감 후 사항과 관련지어 행사 참여가 가능했던 이유를 제시한다. 자, 여기 있네요. 내가 되게 서둘러 신청했기 때문에 다행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데서 글로 써놨고요. 그 다음 2번. 가의 초대 손님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시청한 노력을 통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제작자에 만들었다는 거를 내가 행사 전에 다 보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제로 반밖에 못 봤다. 어쨌든 그게 뭐예요? 노력한 거죠? 그리고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했는가 활동을 밝힌 내용입니다. 자, 3번. 나에서 제작자들이 인류의 흔적으로 지구 환경 훼손된 현상을 목격하고 느낀 점 답변한 거 아까 기억나죠? 그런 내용. 자, 행사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크게 내가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제시했고요. 자, 4번. 나에서 제작자가 특정 용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 아까 지문에 있었는데요. 자, 행사에 사용된 주요 용어 의미에 대한 자신의 인식. 자, 인류세라고 하는 용어. 요 용어에 대해서 인류가 지구상 한 생명체에 불과하지만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어땠다고요?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인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42번에 4번도 적절하네요. 자, 42번에 5번이 틀렸는데요. 자, 행사를 통해 과학 분야 해결 방안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며 글을 끝낸다라고 했는데 실제 글을 보면은 어떻게 끝났나요? 내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끝났으니까 실천하겠다는 의지나 다짐을 드러낸 건 아니죠? 자, 5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문제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보고서를 쓸 때가 왔죠. 자,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요 43번부터 45번 세트에 있는 보고서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학생의 메모란 형식을 통해서 이 보고서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이용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와 관련된 지문 보겠습니다. 자, 저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 초고를 써봤어요. 자, 그래서 우선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한 탐구의 필요성을 느꼈대요. 자, 43번에 1번. 우리나라 폐의약품 처리 실태를 제시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제시해야겠다. 자, 이 부분이죠. 폐의약품 55%가 그냥 일반 쓰레기 또는 하수구에 버려져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해서 잘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문제는 자료 활용 문제인데요. 자, 기억 자료. 자, 여러분들 책에 연구 논문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자, 눈으로 먼저 한번 보시고, 자, 지문에 잘 연결되는지 해보겠습니다. 기억을 활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이 지구 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나의 일에서 강조해보겠다. 자, 여기 있죠.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요 말. 자, 여기서 1번에서 지금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로 강조를 했고, 자, 가 자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생태계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뭐 생태계에 유입되면 문제가 생긴다. 환경으로 유입되는 물질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44번에 4번 기억을 활용하여 폐의약품 발생이 지구 환경에 위협이 된다.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고요. 나의 2-기억. 자, 2-기억이 요거죠. 폐의약품이 얼마나 발생하고 수거 현황이 어떤가. 그 부분에서 내가 좀 강조하는 자료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아, 이거 틀렸네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자, 44번에 4번은 니은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기억에서 걸러집니다. 자, 다시 43번에 2번. 폐의약품 발생량과 수거량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를 수치로 제시해서 객관성을 좀 확보하겠어라고 해서 여기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뒤에 여러 가지 수치 자료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럼 43번에 2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4번에 5번. 자, 니은은 빼고 기억만 봅시다. 기억을 활용해서 가정에서의 폐의약품 보관이 건강을 위협하니까 철저히 전문가에게 관련되어야 한다. 기억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가정에서 폐의약품 관리, 전문가 관리, 보기에 없는 내용을 어떻게 쓰나요? 자, 그래서 44번에 5번은 니은까지 갈 것도 없이 역시 기억에서 저절로 걸러집니다. 자, 44번에 1번 기억을 활용하여 폐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있다. 자, 여기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요 문장을 활용해서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내용을 나의 3번에 강조하겠다 했는데, 자, 나의 3이 요 부분인데요.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도 또 인용하려는 자료에도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글로 쓰나요? 자,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자, 44번에 3번 기억을 활용하여 폐의약품의 위험성을 나의 3번에 구체화하겠다. 그건 좋죠. 그냥 인체에 미친 위험이라고 했는지 그 위험이 어떠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뭐 호르몬계에 작용한다라던가 내성균이 증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요거는 자료 활용 방안으로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걸러지고 3번은 남겨놔야겠네요. 자, 이제 니은 자료 가지고 답을 확정 지어 보겠습니다. 자, 니은이 이제 분리배출 시 주의사항이죠? 여기 쌤이 잘못 써놨네요. 유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자, 이걸 활용해서 의약품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자, 여기 형태 있죠? 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와 폐기 방법의 차이가 있음을 나의 기억에 우수 사례로 제시한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배출 방안의 우수 사례가 제목인데 거기다가 주의 사항을 갖다 쓰면은 두 자료가 글과 자료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죠? 자, 그럼 44번에 2번도 이제 여기서 걸러지겠고요. 자, 43번에 3번 폐의약품 배출 방안 중 우수 사례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좀 제시하겠어라는 계획하에 국내 우수 사례, 국외 우수 사례 이렇게 나눠서 제시했으니까 43번에 3번은 또 적절하네요. 자, 또 밑으로 가서 자, 43번에 4번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 방법과 자, 여기 물음 2가 그거죠? 어떻게 처리하나요? 니까요. 그다음 그 방법을 활용한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자, 여기 처리한 이유는 뭔가요? 두 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표와 함께 제시해서 두 조사 결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겠다. 자, 여기 도표 원형 그래프로 제시돼 있죠. 43번에 4번도 적절하고요. 자, 44번에 4번 보겠습니다. 기억 자료를 활용하여
폐의약품의 위험성을 얘기하고 나의 삶에서 아까 위에서 봤죠? 자, 그다음 니은 자료를 활용하여 폐의약품 분리배출 시에도 유의점이 있다는 것을 상세화해서 밝히겠다. 여기 보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간단히 써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무슨 자료를 넣겠다고요? 아까 위에 있던 니은 자료. 자, 니은 자료, 니은 자료. 요 자료.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약이 있으니까 요거에 따라서 배출 방법이 있고 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글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네, 자료 활용 방안으로 매우 좋죠? 자, 44번에 3번이 적절합니다. 자, 43번에 5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답인데요. 폐의약품 배출 관련된 인식 개선 방안을 실행 주체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며 각 주체의 역할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캠페인을 실시하고 환경감시 자문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죠? 그래서 실행 주체별로 나누어 제시한다지 주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건 없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45번 문제. 자, 고쳐쓰기 문제인가요? 자, A를 고쳐 쓴 내용이 요 보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추가됐고 뭐가 빠졌나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네요. 자, 그럼 이렇게 1문단, 2문단, 3문단이었던 게 지금 길이가 늘어나고 문장도 추가됐으니까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한 걸 찾으면 됩니다. 답부터 볼게요. 자, 폐의약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폐해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겠다. 자, 원래 글에서는 그냥 폐해가 심각하다 이렇게만 간단히 써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하수나 지표로 흘러들면 수질이 오염되고 그 의약품이 또 토양으로 유입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폐해를 제시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소개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자, 정부가 그냥 적극 주도하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돼 있던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우체통에 폐의약품 배출하기, 캠페인, 모니터링, 정책 도입 등 다양한 방안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유적 제시. 자, 고통을 겪는 지구의 눈물. 자, 지구가 그 약으로 인해서 오염돼 있다라는 걸 고통을 겪는 지구의 눈물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했죠. 그러면 비유적 제시까지 모든 조건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5번입니다. 자, 설명을 들으면 쉬운데 5번까지 가는 길이 고통스럽죠? 자, 나머지 선지들 살펴보면 자,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에게 함정이 될 만한 거는 2번밖에 없어요. 1번, 3번, 4번은 지문의 내용에 애초에 잘 맞지가 않고요. 5번에 비유적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2번에 비유적으로 제시하면 어떨까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푼다면 요 2번 스택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2번도 보면 나머지 내용들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답으로 찾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 완성 2강 강의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